2024년 6월 14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어제 전해드리지 못했던 6월 12일 수요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끝난 6월 13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이제 한 주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하나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두 개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중반까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가장 자주 듣게 되실 멘트는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경계감 혹은 관망세 이런 단어들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경계감, 관망 분위기 이런 단어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요. 매월 초에 발표하는 고용지표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라든가 아니면 FOMC 회의 같은 이런 이슈들은요. 주식시장에서 뭔가 방향성을 휙 바꾼다든가 아니면 뭔가 에너지를 팍 주든 에너지를 확 뺐든 뭔가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녀석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때마다 FOMC 회의 결과라든가 인플레이션 지표라든가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면서 보게 됩니다. 고용 지표가 잘 나올까 못 나올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을까 낮을까?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혹은 금리 인하를 할까 안 할까? 이런 아주 그냥 쫄깃쫄깃한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그런 경제지표 혹은 이슈를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 확인한 6월달 FOMC 회의 결과를 보면서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 그 결과를 소화시키는 뉴욕 증시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렸다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듣고 싶었던 얘기를 꼭 해줘. 딴 얘기하지 마. 우리가 지금 듣고 싶은 얘기 꼭 해. 이렇게 마치 답정너 같은 한 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6월 10일 수요일 뉴욕 증시부터 하나씩 풀어가 볼 텐데요. 자, 6월 10일 수요일 뉴욕 증시, 6월 13일 목요일 뉴욕 증시 모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FOMC 회의 결과도 확인했고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약간 잠깐 멈춘 것 같은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다우지수가 0.09% 하락, S&P 500이 0.85% 상승, 나스닥이 1.53% 상승했습니다. 이게 6월 12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이고요. 6월 13일은요. 다우지수가 0.17% 하락, S&P 500이 0.23% 상승, 나스닥이 0.34% 상승했습니다.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엔 지금 4거래일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죠. 6월 10일 수요일 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은 5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 보합이었다. 지난 4월 달에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는데 이번 5월은 아예 보합 수준이니까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라는 결과물이 나온 거고요. 시장 예상은 0.1% 상승을 예상했는데 보합이었으니까 시장 예상보다 더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는데 지난 4월 달에 3.4%보다 역시 둔화됐고요. 변동폭이 큰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표도 전월 대비 0.2% 상승했는데 4월 달에는 0.3이었으니까 전월 대비로도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둔화됐고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했다고 했는데 4월 달에는 3.6이었으니까 역시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도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했을 때 둔화됐다. 자,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됐다라는 우리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5월달 생산자 물가 지표 전월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월가 예상은 0.1% 상승했는데 오히려 둔화됐고 2달 만에 생산자 물가 지표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나라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제지표 2개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6월달 FOM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금리 동결했고요. 대신 점도표에서 올해 3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요, 9월달 25bp 인하 가능성 56.7%, 금리 동결 가능성 38.5%, 6월 13일 목요일 기준으로는요, 9월달 25bp 금리 인하 확률 60.5%, 금리 동결 확률 31.5%입니다. 12월에 금리 인하 확률 44.2%예요. 자, 제가 숫자로만 지금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라고 헷갈리실 테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6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요. 대신에 점도표는 올해 3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서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장은 실망하겠죠. 왜 실망할 수밖에 없냐면 작년 11월 달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점도표를 봤더니 2024년도 연말은 2023년도 연말보다 한 75bp 정도 금리가 인하된 상태, 그러니까 25bp씩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되지 않을까라는 점도표를 확인한 투자자들은 어머, 2024년도 금리 인하해? 라면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올해 하다 6번에서 7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 덕분에 중시는 계속 상승했고요. 근데 이제는 점도표보다도 훨씬 낮은, 겨우 올해 한 번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 해 라는 분위기가 되니 당연히 금리 인하를 기다렸던 주식시장이 하락했었어야 되는데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때문입니다. 점도표는 사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는 3번에서 2번으로 금리 인하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6월 달에 금리 동결하고 7월 달에 FOMC 회의 있고 9월 달에 있고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올해 그냥 겨우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이런 실망감에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점도표는 3번에서 한 번으로 낮춰놓고는 점도표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점도표 무시하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보면 우리가 5월 1일 날 5월 달 FOMC 회의가 끝났을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얘기가 뭐냐면 고용이 부진하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시장은 쟤 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정작 그 다음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부진하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소리였구나 라고 시장이 환호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시장이 원하는 거는 그래서 니네 언제 금리 인하할 거야 이건데 우리가 기대했던 3번의 금리 인하가 지금 한 번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야야야 점도표 3번에서 한 번으로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매몰되지 마. 즉 그 얘기는 한 번이라고 했지만 한 번 이상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준,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기름칠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상당히 MSG를 때려 넣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는 제 나름대로 시장을 좀 보면 FOMC 회의 결과 확인했고요. 소비자 물가 지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6월 13일 목요일 발표된 바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전주 대비 13,000명 증가해서 24만 2,000명이 됐고요. 이 24만 2,000명이라는 숫자는 2023년 8월 이후에 10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자주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얘네는 기준선이 얼마다? 30만 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아무리 증가를 해도 30만 건이 되지 않으면 전주 대비 이만큼 증가돼서 20몇만 건이지만 그래도 미국의 기준선인 30만 건 하회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요 라고 분명히 얘네들이 포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30만 건 이하까지는 미국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뭐 미국 고용이 안 좋네 뭐 어쩌네라고 궁시렁거리지 않을 거지만 대신 지혜로운 우리 투자자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얘네들의 증가세를 봐야 되거든요. 6월 초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노동부에서 발표된 고용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죠? 근데 지금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금 오히려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이미 다른 경제 지표들은 모두 부진한 상태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렇게까지 점도표에 매몰되지 말아라. 고용이 안 좋으면 금리 인하 할 거다. 라고 금리 인하 의제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를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미 1년 넘는 12개월 넘는 한 1년 반 이상 전부터 미국 경제는 정점을 찍고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있고 어찌 보면 그러한 모습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 과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가 겪어가야 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계속 미국 고용이 좋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고용만 보고 와 미국 경제 좋구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에 고용이 이렇게 꺾여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 투자자분들은 걱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돈다방 미세를 듣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 경제가 좋다고 고용지표가 좋을 수도 있지만 경제가 안 좋아도 고용지표가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해도 미국 고용지표가 잘 나와도 아예 저건 경제가 좋은 게 아니라 경제가 안 좋을 거를 걱정한 미국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저런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좀 한 번 정도의 걸음망을 거쳐서 여러분들께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이 덜할 거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6월 12일 수요일, 6월 13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 모두 둔화됐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와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됐다. 자 금리 인하 하겠네. 주식시장 가자라고 막 위로 뿜어야 될 주식시장이 안도할 만한 인플레이션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보지 못하고 딱 멈춘 상태 같은 혼조세로 마감했다는 건 뭐냐면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조금씩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미쓰리 그래도 어려워. 좀 쉽게 설명해줘 라고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연준은요,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1년 전부터 해드렸어요. 이제 더 이상 연준은요, 금리 인상 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9월 달 이후에 여전히 9월 달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몇몇 연준 의원들은 인플레이션 2%가 되기 위해서 뭐 갈 길이 멀다, 할 일이 있다라는 식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저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쟤네 이제 금리 인상 못해요. 금리 인상 카드 다 썼기 때문에 못해요. 이제 무서워서 못 써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가 열어놨었죠. 대신 그러면 어떻게 미쓰리 더 이상 연준이 금리 인상 카드로 인플레이션 잡지 못하면 인플레이션 뭘로 잡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기 둔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기 둔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지표가 꺾이고 경제지표가 꺾임으로써 고용지표도 꺾이고 고용지표도 꺾임으로써 인플레이션 지표가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행되면 괜찮은데 이게 돈이라는 게요. 뭐가 무섭냐면 우리가 작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무서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저거 실리콘밸리 뱅크 말고 다른 은행으로 이 문제가 더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확장되면 어떻게 하지? 이 문제가 커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금융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왜 경제 혹은 주식을 심리라고 하냐면 정작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지만 어떤 악재가 하나 튀어나왔을 때 혹은 어떤 호재가 하나 튀어나왔을 때 인간은 거기에다가 상상력을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인간이 갖고 있는 공포를 막 뒤섞어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확대 해석을 합니다. 당장 작년 하반기에 점도표를 보고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 3번에서 욕망을 담아 6번, 7번까지 확대 해석한 것처럼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악재가 터졌을 때 이번엔 거기에다가 공포가 들어가는 바람에 도미노식으로 문제가 커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됐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제는 하겠구나. 근데 아이고 3번 아니고 1번밖에 안 하는데 속상해서 어쩌죠? 라고 했을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에이 점도표에 매몰되지 마. 뭐 이 정도까진 괜찮지만 이게 점점 경제 지표가 둔화됐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꺾이긴 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지표가 잡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점점 경기가 둔화되고 그 과정에서 경기가 둔화될 것 같으면은 돈 있는 사람이 뭐 돈을 뺀다든가 이런 과정이 펼쳐지면서 어딘가에 작은 빵꾸가 나고 시작하면, 그죠?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그 구멍이 나서 어딘가 이렇게 휘청하면 인간이 거기에 이제 공포를 막 넣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하시는 분들은 목개가 되라.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어떤 호재가 터져도 어떤 악재가 터져도 절대 당황하거나 흥분하거나 공포에 떨지 말고 침착하게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우리는요, 앞으로 계속 경제 지표를 아주 꼼꼼하게 체크할 거고, 대신 지금 주식 시장은 제가 계속 최근 들어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세력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이번 주 6월 10일부터 6월 14일 날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가 열린다. 그러면서 일정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첫날 발표됐을 때는 애플이 쟤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빠졌다가 점점 그 AI에 대한 기대감, AI 신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애플은 6월 13일 기준으로 다시 시총 1위를 뺏어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세계 개발자 회의라는 재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돌아가면서 보면은
뭐 음식료 관련주, 맥주 관련주, 지난주에는 뭐 윤석열 때문에 석유 관련주 이런 식으로 테마가 막 돈다고 했잖아요. 테마는 여러분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을 주물러 꿰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 작업을 해갖고 움직이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는 그런 장이 될 것이고 앞으로 하반기는 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대신 여러분들한테 뭐 방망이를 짧게 잡으라는 얘기는 못하겠다. 왜? 워낙 종목들이 쫙 시세를 뽑으니까 대신에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이벤트를 하는데 사실 뭐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 분들도 있고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느 정도 장이 좀 이렇게 미쓰리 생각대로 안 가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 들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 이제 조만간 바로바로 회복이 되겠네. 바로바로 수익 낼 수 있겠네. 왜? 한 방에 쫙쫙 뽑을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질 거거든요. 어떻게? 종목별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월 14일 주식시장 지금 코스피 시장 막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막 빨간색 났다가 막 파란색 났다가 물론 코스닥은 좀 저조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런 장이 별로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시장 굉장히 저질입니다. 시장이 저질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판치는 거고요. 시장이 저질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장에 개인 투자자들은 미치는 겁니다. 발을 빼지도 못하고 더 투자하면 더 매매가 꼬이고 멘탈이 붕괴되고 돈은 돈대로 까먹고 굉장히 힘든 장세가 펼쳐질 것이고요. 펼쳐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뭔가가 톡하고 재료가 터져서 휘청 한번 하면 완전히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투자자들은 멘탈을 꽉 잡아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면서 제가 다른 도움은 못 드립니다만 그나마 주식을 좀 심리적으로 쉽게 읽어드리고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침착해 멘탈 잡으시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을 드려요. 근데 다 사는 사람이 매수하는 가격이 다르고 금액이 다르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막 뒤죽박죽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 투자 멘탈만 하나 잡아드리는 것만 해도 저는 다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거를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금요일 뉴욕 증시를 가지고 올 텐데 아마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째 연속 최고치 찍었다고 하니까 얘네들은 조정받을 거고 뭐 애플은 또 좀 빠졌으니까 또 애플이 아니죠. 다우지수는 또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 시장은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은 둔화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된다고 마냥 좋아하기에는 경제 지표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 요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음 주부터 이제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지금 금리 고금리예요. 국채 금리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얘네 다시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술렁거릴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다음 주까지 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늘 하루 일주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무지 덥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